12월 2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지난주 하락을 보면서 제가 하락 구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혼조 등락 구간으로 재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락을 해도 관악폭 영역이기 때문에 또 언제 장중으로든 일일로든 반등 시도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관악폭 영역에서는 개발하기나 낙폭이 클 경우에는 추격 매도보다는 반등을 이용하거나 낙폭 축소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앞서서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로 하락하면서 조정 분위기가 완연하게 나타났지만 이번 주는 초반부터 바로 반대로 반등의 분위기가 또 완연하게 오늘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관악폭 구간에서의 혼조 등락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반등은 일단 어제도 우리가 방송에서 살펴봤듯이 미국 증시의 금요일 반등이 일단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브로드컴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HBM4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이 소식이 또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을 이끌었어요. 특히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했는데 여기다가 12월에 1일과 20일까지의 이 20일 동안의 반도체 수출 증가 소식도 같이 들려왔죠. 이런 부분도 같이 모멘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오르면서 일단 지수 반등의 분위기가 잡혔다.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올라야 당일에 어떤 반등의 분위기가 견조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린 바 있죠. 자, 또한 여기다가 오늘은 또 조선 쪽에서 미국 의회가 조선업 강화법을 발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트럼프 측에서 한 달 전에 한국에 조선 협업 관련 문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 등이 일단 이슈가 되면서 오늘 조선주 쪽에서도 상승하면서 지수의 반등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모두 양봉으로 마감했다라는 점은 일단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런 하락세를 보인 다음에 일단 상승으로 출발할 경우에는 일단 장 초반 이후에 이제 매물이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매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되밀리게 돼 있죠. 그런데 초반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결국 양봉으로 이렇게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가를 지지하면서 일단 양봉으로 형성됐다는 점은 일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오늘 시가 2424포인트죠. 2424포인트가 1, 2일 오늘 이후에 1, 2일에 지지를 유지할 경우에는 지지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하루짜리 반등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흐름의 등락을 만드는 변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의 등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등락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등락, 이렇게 등락을 만드는 이러한 어떤 변곡, 이러한 변곡, 이런 변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가 말씀드린 2424포인트가 이후 1, 2거래일 내 다시 하향되지 않고 지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반면에 아직 불안정 요인 및 확인할 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양시장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은 5일 이평선을 결국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5일 이평선 아래에서의 반등이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직 5일 이평선을 기본적으로 돌파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인데 오늘 지수가 외국인 현물 매수로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은 막상 원달러 환율은 1452.6원으로 마감되면서 1450원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마감됐어요. 이게 결국은 1450원 위로 마감됐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불안정이 여전히 일단 변수로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은 8천억 원대 순매도였다면 오늘은 1,000억 원대 순매수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여전히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매수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여전히 또 아직까지는 확인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상을 고려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수상으로 혼조등락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언제든지 다시 되눌리고 또 반등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5일 이평선 위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지지로 전환시켜 놓을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야만 뭔가 조금은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도 살펴봤지만은 해외 증시에서 이러한 나스닥 지수나 이런 미국 증시가 5일 이평선 위로, 그죠? 5일 이평선 위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한국 지수 역시 5일 이평선 위로 좀 지지 전환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55,000원, 먼저 말씀드렸던 55,000원이 기준가예요. 55,000원이 기준가이기 때문에 55,000원을 넘어가야만 뭔가 패턴이 반등 기조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서 일단 살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브로드컴 그 모멘텀이기 때문에 일단 HBM 쪽에서 주로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ISC 이런 종목들이 반등의 주축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한미반도체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금요일 날에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금요일 날에 음봉이었는데, 일단, 금요일 음봉을 극복을 했죠. 금요일 음봉보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죠? 일단, 금요일 음봉을 극복을 했어요. 금요일 음봉을 극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점을 높여 나가야 돼요. 자, 물론 뭐 저점과 고점을 높여 나가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매물 공방이 많은 자리에서는 저점을 높여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되눌리더라도 저점을 낮추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 이런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저점을 오늘 금요일 음봉을 극복한 이런 종목들이 이후 저점을 높여 나가는지가 반도체의 반등 분위기를 유지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요하다. 삼성전자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준을 갖고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매수로 제시했고, 목요일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매수로 제시했었는데 둘 다 모두 보시면은 전고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선도주의 주가 흐름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 조선주 섹터 자체가 미국 모멘텀과 더불어서 환율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 여전히 주도축으로 살아있다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는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주도 시세축이다라는 관점은 유지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올해도 이제 증시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는요, 사실 2005년도 지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수급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뻥튀기 공모가 신규 상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신규 상장 중 계속 집어넣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뭐 기업 분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막 이런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이 또 2,500억 원의 대량 유상증자 뭐 이런 거 발표해가지고 수급적인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 장이 어려울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